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1, 2분이 뭐 지금 숨 넘어간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정회를 이끌려고 그러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발언 기회 다 드릴 테니까 다 얘기하시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자유 발언 시간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손 들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관사간에 합의 보면 되죠. 아직 여태껏 지금 드는 그러니까 뭐가 일관되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저기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잠깐.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자유 발언 시간이나 또 의사 진행이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의사 진행을 저는 방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원 잠깐 내 얘기 이 의원 내 얘기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발언 기회 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항의를 하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김선동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개의에 따라서 이게 개의 요구가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지 마시고 발언 손 들고 발언하세요. 발언하실 거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홍근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절차도 명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여당의 대표 겸 원내를 책임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국회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합의 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되는,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아닙니까? 가장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되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지금 20대 2기 들어서 두 교섭단체가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그래서 그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에 이 자리에 와서 상견례조차 안 했습니다. 간사 선출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두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하고 해서 개의를 하고 또 안건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게 도무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저는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위원들께서 수입하면 언제든지 개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떨 때는 열 거고 어떨 때는 안 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편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철저히 운영위원회는 여야 간의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가 살 길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좀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가 아직 선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가 선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 일정을 합의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당의 의원들이 또는 여당의 의원들과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이 절차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운영위를 시작하자면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파행을 운영위가 원내대표들이 그리고 수석 부대표들이 그 파행의 선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파행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사 간의 협의 또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를 이끌어가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안건도 없이 철회가 이게 뭡니까? 최소한 상견례도 하고 간사 선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여야가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었던 인청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된 부분이라도 먼저 지켜나가야죠. 근데 합의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열어가지고 무슨 정치 공세의 장이라도 마치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국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위원장께서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야당 의원들께도 해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부득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 절차법에 의해서 열긴 했으나 의안도 없으니 이것은 바로 정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선동 의원 하시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하고 정태혁 의원 하시고. 네. 조금 아까 우리 박홍근 위원님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에도 틀렸고 명분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 국회법에 따라서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그렇게 했고 야 3당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소집 필요성을 저희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우리 여권에서는 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명분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명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인사 참사 그다음에 이런 검증의 부실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 야 3당이 공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강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지금 야당이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내각 조각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지금 여권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년한 인사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야 간에 지금 협의를 통해서 룰을 만들어보자라고까지 얘기는 됐습니다만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천 배제 그 원칙을 약속을 한 것은 여권이고 여권의 후보자셨습니다. 지금의 당선자십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 시작하는 이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야 3당이 공이 지금 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엄중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의 목소리는 그냥 짓밟혀지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 그대로 좌시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정확히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인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반대입니다. 과거 인수위 시절은 정보 접근권이 없어서 오히려 인사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님께서 민정수석도 있고 인사수석도 있고 모든 검증 시스템을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 인사검증의 실패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야권이나 우리 언론이나 또 그리고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고 이것은 바른 진단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께서 아까 발언을 하시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저희들이 목도한 그런 생각은 뭐냐면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발언 하나 정도는 끝나는 거 여권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께서 좀 침착하게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차분한 목소리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저희들 다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텐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 앞에 연출되고 보여지는 것 이거 자체가 저희들은 조금 그 정치권이 보여줘서는 좀 안 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야권이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마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 여권에서 충분하게 자성해 주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네, 예, 오늘 그다음에 처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자유한국당 의총 끝내시고 국회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야당 때문에요. 국회가 냉각기가 아니라 빙하기 수준으로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그 냉각기 같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위는 열어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세요? 그것도 그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아니, 만일에 청와대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뭔가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실 게 있으면 국회가 같이 해야죠. 뭐 야당만 합니까?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가 파행되고 여야 간에 아무리 대립이 있더라도 운영이만큼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여야 합의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냉각기가 필요하다니 오히려 불을 질러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냉각기가 필요한 국회 상황과 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국회 운영위원장님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쟁 운영위원회로 만들어버리시면 어떡하냐고요. 오늘 와가지고 야당 위원님들하고 인사동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을 위원장님이 일부러 만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옳지 않고요. 운영위가 만일에 야당 우리 운영위의 위원님들께서요. 청와대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같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운영위가 지금 제대로 구성도 안 됐잖아요. 간사도 선출되지 않았고요. 또 소위도 구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열어놓고 마이크 잡고 무조건 국민들을 향해서 청와대 비판하고 대통령 비난하고 여당 욕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운영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 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전에 간사를 우리 원내대표와 수석대표, 부대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각 당의 수석 부대표님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판 만들어서 앞으로는 냉각기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여야 정쟁의 판을 만드는 방식으로 국회 운영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정우택 위원장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정태욱 의원님. 네, 먼저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당 의원님들 정말 어렵게 정권 잡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뵙게 되가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드러났는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전국은 아직도 장관들이 제대로 임명받지 않았고 받아봐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어렵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이 전국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대통령과 그리고 또 국정기획위원회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난맥상들, 그리고 또 그중에 일부 사람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사 5가지 원칙이나 기타 의혹으로 가지고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사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는 공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가지고 뭐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 현재 전국들은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회만 보이고 나머지 총리나 기타 부서는 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국회가 제대로 할 일들은 청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왜 이러한 무리가 일어났는지 왜 인사를 하면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하루속히 빨리 열릴 필요가 있고 열어서 빨리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물어볼 것도 많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이 운영위원회 여는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께서 찬성은 안 했을지 몰라도 이왕 들었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런 그 국정이 여러 가지 초반기에 아주 그 국민들에게 산뜻하게 출발하다가 지금 인사청문회나 또 이 안보 문제에서 가지고 위기에 처한 이유를 바로 그 원인은 바로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출발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시 빨리 여기에 제대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표창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 조응천 의원님. 네. 예, 저는 표창원이 아닙니다. 예, 조홍철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말씀 조금 정정하고자 하는데요. 사실관계가 좀 잘못돼서 지금 이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뭐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지금은 민정수석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인수위 때는 그런 권한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오히려 지금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뽑고 두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그때는 저기 삼청동 금융위원회에는 인수위가 있었지만 지금 통이동 금감원연수원 거기에는 당선인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무팀이라고 있었고요. 정무팀장이 이정현 지금 의원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행정관들이 파견 나와서 실제로 검증 업무를 담당을 했고 그 검증에 따라서 인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다. 그래 힘들다.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대수를 달리하면서 그렇게 됐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인사 관련 자료 같은 게 다 인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몇 달 동안 파쇄기를 수십 대 동원해서 다 갈아버렸고 또 DB도 디가우징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깡통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시간에 쫓겨가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 상에서 저도 뭐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오래 못 갈 것 같다. 다음 대선 일까지 갈 것 같지가 않다. 다음엔 꼭 정권 찾아오겠다. 예, 정권 찾아오신 건 좋은데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무슨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중도에 하차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됐건 그 어떤 정부가 됐건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여도 야도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는 것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악담에 가까운 말씀을 퍼붓는 걸 보고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국회에는 저는 뭐 초선이라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견눈으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관행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화된 이후에 운영위는 집권 여당에서 위원장을 담당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1당이 문제가 아니고 여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원장이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13대 국회 이후 민주화가 된 13대 국회 이후에 운영위원장 전부 다 집권 여당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정권교체기 혹은 전반기 후반기고 남은 한 두세 달 동안 그때는 뭐 바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세 달 정도 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1년 이상 한참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는 국회의 관행에 따라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위와 운영위를 여당이 맡아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1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관행을 중시해서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이상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우리 운영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마음 열고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운영이 이렇게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운영위원 선임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운영위를 통해서 정말 여야가 서로 격의 없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타협해서 정말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이제 한 달 열흘 됐는데요. 새 정부의 성공,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이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우리 내각에 선임되고 또 특별보좌관 이런 분들이 정말 대통령을 잘 모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잘 이제 인선이 돼서 좀 대한민국호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정상 항해를 했으면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이런 와중에도 지금 우리 대내외 환경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정말 새 정부 들어서 정말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정말 여러 가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새 정부에 대해서도 아랑곳 않고 그야말로 매주 도발을 일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현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정말 제대로 검증이나 참 받지도 않는 우리 안보, 외교안보 통일특보라는 분은 그야말로 미국 현장에 가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는 현실을 보고 저는 정말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제대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대로 대통령을 보필하는지 그걸 한번 점검하고 또 여기서 좋은 지적을 하는 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 나누시면서 우리 대통령 비서실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지혜를 보았으면 싶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사망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지 1년 6개월 만에
그야말로 혼수 상태인 상태로 풀려나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그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한번 근본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정인 특보께서는 그야말로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치 북한의 현실을 모든 것을 그야말로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상당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수준을 넘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수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는 게 많습니다. 정보력이라든가 현대식 무기체계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한미동맹의 또 안보동맹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든 한미 관계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다시 재검토하고 모든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은 과연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인권 상황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한국인들이 벌써 우리 국민은 6명, 그 다음에 한국계 외국인이 4명, 포함해서 10명이 지금 억류되어 있고요. 이뿐 아니라 6.25 전쟁 납북자 10만여 명이 아직도 북한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00여 명의 국군포로, 또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에 납치된 510여 명의 억류자, 이런 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언제 어떤 식으로 제2, 제3의 오토 윈비어가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북한을 냉철하게 직시를 하고 우리 굳건한 안보관, 대북관을 갖고 정말 우리가 새 정부가 새로운 제대로 된 인선 통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무인지경으로 유린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게 추락을 해서 사드 우리 현장을 찍은 사진이 우리가 알게 됐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도발, 그리고 우리 그야말로 국토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서 다양한 정보 수집,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말 끔찍합니다. 바로 이런 직접적인 도발을 보고도 우리 새 정부 너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보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받고, 더구나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려서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냉각기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아니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야 의원님들 같이 좀 지혜를 모아서 새 정부가 잘 우리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된 우리 인사 청문회 한번 하고 우리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히 우리 운영위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국회법 제60조 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회 발언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간사와 협의하여 15분 범위 안에서 각 위원들의 첫 번째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해야 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49조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이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국회법을 다 어기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저 뒷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느라 그 뒷 얘기만 좀 해주세요. 국회법 60조에 보면 위원회 발언에 관련돼서요. 위원회 발언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 범위 안에서 각 위원들의 첫 번째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49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위원회를 계속 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잠깐, 박홍근 의원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김정재 의원 하시고 박홍근 의원 하십시오. 네.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60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법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12월 5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이완구 원내대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지금과 같은 국회법 60조의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준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완구 대표께서는 그 당시에 야당 의원이죠.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때 통상적으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회의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두세 분 정도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것이 통상적인 국회 관리입니다만 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미루어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은 모조리 여야 의원님들 모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의사 진행 발언 시간과 또 정해서 어떤 위원들이 발언할 까 정해서 좀 탄력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이? 네. 말씀하세요. 네, 우선 야당 의원님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의혹을 갖고 다들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래서 책임감으로 운영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서 가장 어찌 보면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시도 그걸 잊는 분들이 여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그 누구도 웃는 얼굴로 서로 상견례도 하고 또 각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간사도 선출하고 그 간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안도 정하고 이런 정상적인 운영을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운영에는 그 절차가 완전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오늘 그런 법규상의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국회 관행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절차가 쌍그리 무시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의 위원들께서 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결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는 긍시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특정 정당의 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하면 무조건 이렇게 회의를 개의해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만약 반복된다면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운영위 개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또한 오늘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계속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얘기하시고 안보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인사검증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인사검증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서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지금 가장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한미동맹의 첫 시금석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실무 준비에 여념이 없는 안보실장은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을 다 하루 이틀 빼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앞뒤가 바뀌어 있다. 적정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따져 물을 거 따져 물으십시오. 왜 앞뒤를 바꿔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들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상임위가 다 지금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운영위만 지금 이렇게 이런 거죠? 아니 그럼 다른 상임위도 좀 가동을 해주세요. 수경심사 13개 소관 상임위 있습니다. 예결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안행이 상정이라도 해주세요. 왜 나머지 상임위는 다 발목을 묶어놓고 이 상임위만 도대체 이러는 겁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우리 위원장께 교단체 대표가 또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간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여 위원장께서 강제로 간사를 임명 또는 추천 선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오늘 이 회의 자체의 성립이 부당하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유 발언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너무 감정적인 게 아닌가. 서로를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맨날 이렇게 공수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 정말 지겹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세운 그 5대 원칙이 계속 위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 계속 양보를 해왔습니다. 국민의당의 협조가 없었으면 사실상 총리 인준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치는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계속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합의되지 않은 인사를 강행한 점, 그리고 최근에 안경환 후보 등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계속 유감을 표시를 해왔고, 저희가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최대한 존중을 하되 그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통해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 그래서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하겠다라고 저희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사드 논란이 있었을 때 청와대에 현안 보고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당은 소집 요구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운영위의 소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운영위가 소집되어서 청와대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청와대의 바쁜 문제들을 우리가 양해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그냥 진행되고 있는 대로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나 엄중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청와대 현안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사실 이 어떻게 지금 인사 검증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또 야당의 얘기도 듣고 국회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나은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길이다. 그래서 소통이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또 조율하고 조정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도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퇴장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구태의연한 행동입니다. 저희는 한국당이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소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퇴장하고 나가버리고 상대방의 얘기 듣지도 않고 무조건 청와대 편만 드는 거, 이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5년마다 반복되는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견디겠습니까?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한테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내용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국익과 관련돼서 민감한 외교 사안을 국내는 물론이고 양국 간 조율되지 않은 채로 대통령 특보가 워싱턴에서 당당히 공식적으로 밝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당연히 출국 전에 대통령과 조율을 했었어야 할 텐데 제대로 조율을 하고 나갔는지, 조율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안 했다고 한다면 이 특보와 대통령 간에 소통이 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국익과 관련된 일이고 지금의 어떤 한미 관계나 여러 가지 이 4강 외교가 단순하게 무슨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여기 계신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안위와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런 게 정말로 걱정돼서 진정 어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의 어떤 초당적인 당을 떠나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청와대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제대로 대통령의 뜻이 특보에 전달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특보가 정말 대통령과 소통 없이 나가서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는 우리 국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들 따지는 게 바로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여당에서는 하루빨리 이 운영위 소집해서 청와대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좀 역할을 해서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이런 국회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근절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